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한 곳에 와 있던 취재진 계속 나가 있습니다. 네. 백범 김구기념관에 김대근 앵커가 나가 있는데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보죠. 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백범 김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이경국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전 총장이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했더니 47% 넘는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85% 득표율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최종 합산 34만 7천여 표, 47.85% 득표율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41.5%로 2위 기록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에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윤 후보는 2번 기호가 적힌 국민의힘 점퍼를 받아 입고 다른 후보들과 손을 들면서 환호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로 기록될 거라며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는데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도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자신의 경선 승리는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위선과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매우 두렵고 또 뼈아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도 40%를 넘는 득표를 얻었거든요. 예. 하지만 2위로 최종 후보는 되지 못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발표될 때는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보다 10%포인트 정도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 총 득표율 41.5% 기록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48.21%를 얻었는데 이 수치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이 홍준표 의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SNS에 만약 자신이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경선을 흥행시킨 여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며 이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을 썼다가 또 지우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 관심을 끌어준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홍준표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앞으로 선대위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윤석열 후보가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홍준표 의원을 가장 먼저 안더라고요. 네. 예,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홍준표 의원과 원팀을 어떻게 꾸릴 건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일단 윤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지 듣고 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부탁할지 얘기해보겠다고 말해서 앞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지에도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죠? 네, 일단 짧고 강경한 답변이었습니다.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고 이런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계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씨 관련 발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어진 개사과 논란도 있었는데 호남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광주 방문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밝혔죠? 네, 뭐 시점을 두고 뭐 발표 전에 가냐 후에 가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광주 방문과 관련해서 당 관계자들과 1박 2일 정도로 방문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광주를 방문해서 그동안 논란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예, 안 대표도 자신의 어떤 대선 출마 명분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께 보여줄 게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큰 틀에서의 야권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능할 거라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대선 본선으로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어떤 대결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